네, 안녕하십니까. 배준수 교수입니다. 오늘은 2장 SQL 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SQL 문이라고 하는 것은 Structured Query Language의 약자이고요. 1장에서 배운 바와 같이 DB 언어 그리고 DBMS와 사람이 서로 통신하는 또 의사 전달하는 그러한 언어를 SQL 언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존하는 모든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러한 SQL문을 모두 지원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 장에서 배울 내용은 우리가 맨 처음에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배우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져 있는 많은 데이터들에서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 즉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이 되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줄여서 BI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요사이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 여기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질의를 해야 됩니다. 쿼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우리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질의문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애드혹 쿼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떤 비정형화된 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비정형화된 질의문이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서는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러한 애드호c 쿼리를 DBMS에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질의문이 있는데 그 질의문을 애드호c 쿼리라고 하는 질의문이 있는데 그거를 SQL문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 문제가 될 것이고요. 바꿀 수 있어야만 우리가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구현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챕터 2장에서는 SQL문을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이 SQL문의 가장 중요한 형태가 무엇이냐 면 검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는 명령어는 select라고 하는 명령어가 되겠고요. 그것의 문법은 grammar는 select from where라고 하는 세 개의 절을 가지는 구조가 가장 기본적인 select문의 문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울 것이고요. 가장 기초적인 초보적인 것은 하나의 싱글 테이블에서 이 SQL 셀렉터문을 실행시키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이거를 계속 확장을 시키고 더 발전을 시켜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임의의 애드호c 쿼리를 SQL문으로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나중에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SQL문을 이제 더 발전시킨 것이 이러한 order by 이제 selector from where는 똑같고요. 뒤에다가 더 덧붙이는 문법이 order by, group by, having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절이 있어서 다양한 검색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 가장 간단한 것의 다음 순서로 이러한 문법들을 배울 것이고요. 또한 이 셀렉터문에 쓸 수 있는 다양한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distinct라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where절에 들어가는 명제 또는 논리 집합을 and, or, not, between, like, in 이라고 하는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하고 싶은 여러 다양한 요구들이 있을 텐데 그 검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들이 어떤 것이 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또한 select문과 같이 쓸 수 있는 built-in function, SQL에 내재되어져 있는 펑션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뭐 찾아진 값들의 합을 나타내는 sum, 이거를 이제 다른 말로는 집합함수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또는 built-in function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찾아진 답들의 또는 자료들의 어떤 집합을 핸들링하는 sum 하거나 그 다음에 개수를 세거나 최소값, 최대값, 그리고 평균값을 구하는 built-in 펑션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는 집합함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정의나 기능들도 익혀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서버 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개 이상의 테이블을 대상으로 콜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가 이러한 서버 쿼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즉 쿼리를 연달아서 두 번 실행하는 것이 서버 쿼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A라는 테이블, 두 번째 연달아서 나오는 쿼리는 B라는 테이블에 적용을 하면 되는 SQL문이라서 이게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 적용하는 방법 첫 번째가 서버 쿼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더 일반적인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join이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join이라고 하면은 이제 단어 뜻 그대로 두 개를 합친다는 얘기입니다. 두 테이블 A가 있고 B가 있으면 이 두 개의 테이블 A와 B를 합쳐서 하나의 임시 테이블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SQL문을 적용하는 거죠. 그거를 join opera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이제 마지막에 이 SQL문에서 배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빅데이터 분석 또는 뭐 데이터 사이언스 뭐 여러 가지 용어로 지금 현재 불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또는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농업, 뭐 이런 여러 가지 용어들이 이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로 통칭이 될 수가 있을 텐데 요약하자면 결국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에서 유용한 정보, 인포메이션을 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정보를 끌어내는 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의사결정, decision making 이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사용이 되는 정보, 그죠? 정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비즈니스 의사결정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사용되는 것이 정보고요. 그럼 어떤 의사결정이 있느냐라고 하면 이러한 어세스먼트, 어널리시스, 계획, 통제와 같은 이러한 각종 의사결정 뭐 종류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의사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애드호c 콜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애드호c 콜은 비정형 어떤 형태가 정해져 있지 않은 비정형 지리문이라고 번역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이제 쿼리들 포틀랜드라는 지역에
오레곤 포틀랜드라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그린 베이스볼 캡, 뭐 초록색 야구 모자를 구입했느냐 라는 것이 하나의 에드호c 콜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예를 들어 3 더하기 2라고 하는 수학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비정형, 이러한 문제를, 이러한 질문을 비정형 쿼리, 에드호c 쿼리라고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이러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필요한 어떤 질의문은 전부 다 이러한 비정형 쿼리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직접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이, 그러한 질의가 비정형 쿼리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만약에 업무에서는 대부분 이러한 이제 에드호c 쿼리가 필요한 것이고, 이 에드호c 쿼리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대답을 해주겠다라는 것이 우리가 DBMS를 쓰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질의를 어떤 형태로 만들어서 DBMS한테 전달할 것인가 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장에서 배울 SQL, Structured Query Language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하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전체 시스템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 웨어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범위를 더 넘어서서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에 맞게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것이 다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져 있을 텐데요. 이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꾸미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꾸미기 위해서는 데이터 변환을 해야 되는데, 변환을 하는 시스템을 ETL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E가 뭐의 약자냐면 extraction, 즉 데이터를 추출한다는 얘기고요. T는 transformation, 여기 T가 없네요. T는 transformation, 변환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L은 loading 한다는 얘기입니다. loading. 그래서 여기 DB에 저장되어져 있는 데이터를 추출해서 변환을 해서 로딩해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만들어주는 시스템을 ETL 시스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구축이 되면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있는 내용을 이제 SQL문을 이용해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쿼리를 만들어 줄 것이고요. 그것을 각 사용자들한테 전달해 주게 됩니다. 여기에서 SQL문이 여기에 사용이 되고요. 물론 여기에 ETL 시스템도 전부 다 사실은 SQL문을 이용해서 ETL 시스템이 다 구현이 되어지게 됩니다. 무조건 DB와 통신하기 위해서는 SQL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이 SQL문이 뭐냐라고 하면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러니까 구조화되어져 있는 질의 언어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구조화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이렇게 문법이 구조적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좀 예제를 보면 이거는 저번
1장에서 배웠다시피 이 DBMS가 탄생이 된 게 1970년도에 탄생이 됐고요. 그때 이 SQL문도 같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케이프 캇이라는 사람이 IBM 엔지니어였으니까 IBM사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그 하나의 회사에서 만들어진 이 언어가 드디어 1992년도에 미국 표준이 됩니다. 미국 표준, 아메리칸 내셔널 스탠다드 인스티튜트에서 공인한 미국 표준이 되고요. 그와 동시에 이것이 국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SQL문이 거의 국제 표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이후로 계속 이 SQL문이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어져 왔는데요. 뭐 최근에는 XML이라고 하는 뭐 표준 언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을 저장하는 또 처리하는 SQL 문장까지 포함을 해서 더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SQL문이라고 하는 것은 랭귀지라고 하는 컴퓨터 언어이긴 하지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C 언어나 C#, 자바와 같은 프로그래밍 랭귀지와는 다른 언어입니다. 요거에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절차적 언어라고 이름을 부르고요. procedural language라고 부릅니다. 절차적. 즉 어떤 알고리즘이 있어서 어떤 단계를 실행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하고 그 다음 단계를 실행해서 최종 내가 원하는 목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언어가 프로그래밍 절차적 언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C 언어가 가장 대표적인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SQL문은 이러한 절차적 언어는 아니라는 거죠. 그 반대말인 이제 SQL문은 비절차적인 언어, Non-Procedural Language가 되겠습니다. 비절차적인 언어. 그래서 SQL문은 데이터 서버 랭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데이터를 다루는 서버 랭귀지라는 말이지요. 즉 데이터를 생성하고 크리에이터하고 그 다음에 처리하고 하는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QL문은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DBMS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어서 유비쿼터스라는 말을 썼습니다. 즉 모든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DBMS, 뭐 엔터프라이즈 클래스 굳이 아니더라도 MS 액세스 초보적인 MS 액세스 DBMS조차도 SQL문을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장 마지막에서 봤듯이 SQL 프로그래밍은 SQL 언어는 가장 DBMS에서는 중요한 기능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SQL문에는 그러면 어떤 종류가 있느냐 이렇게 먼저 유형을 나누어 보면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또는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첫 번째 데이터 데피니션 랭귀지 줄여서 DDL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라고 해서 DML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정의를 하는 것이고요. 정의, 데이터 정의 언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의. 그래서 주로 이거는 우리 테이블을 생성하거나 그 다음에 관계를 생성하거나 또는 다른 구조를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DDL이고요. 우리 책으로 보면 7장에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작, 매니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한글로 조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조작은 이제 실제로 데이터를 생성하지는 않고요. 어떤 쿼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챕터인 2장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이 DML이 되겠습니다. ML. 네. 뭐 그렇지만 DDL도 미리 알면 훨씬 더 유용하겠죠. 유용하겠죠. 어,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이제 언어로서는 이 Persistent Stored Module이라고 하는 것이 줄여서 PSM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SQL문 안에서 절차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를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고급 기술이고요. 이것은 우리로 보면 트리거라는 글을 가지고 어느 정도 구현을 하게 되어져 있는데요. 트리거를 써서. 근데 이거는 현재 우리 여기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가 않겠습니다. 요거는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고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SQL문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다음 요용으로는 TCL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트랜잭션을 제어하는 랭귀지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여러 SQL문을 묶어서 하나의 업무다, 하나로 처리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단위가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트랜잭션을 만들고 컨트롤하는 랭귀지가 TCL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고급 언어에 해당되는 것이라서 9장에서 배우는데요. 우리는 9장까지 안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DCL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주로 시큐리티에 관련이 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퍼미션에 관계되는 것으로서 유저나 그룹에 어떤 그 권한을 주거나 또는 취소하는 그러한 경우 랭귀지를 데이터 컨트롤 랭귀지라고 해서 네 가지가 있겠습니다. 종합을 하자면 처음에 DDL이 있었고요. SQL문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 SQL문부터 적읍시다. SQL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4개, 5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DDL, DML이 있었습니다. 데이터 매니플레이션 랭귀지가 있었고요. PSM이라고 하는 어떤 절차적인 기능을 하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TCL이라는 것이 있고요. 트랜잭션 컨트롤 랭귀지. 그 다음 여기에 있는 DCL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총 몇 가지인가요? 조금 이게 교과서마다 틀리지만 5가지 우리 교과서는 나누고 있고요. 그 중에 우리 가장 중점적으로 배우는 것은 이 DDL과 DML이 되겠고, 2장에서 배우는 것은 이 DML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 장에서 배우게 될 SQL문을 위해서 예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하나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 예제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이 케이프 캇 아웃도어 스포츠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가상의 fictitious 컴퍼니고요. 가상의 회사이고요. 케이프 캇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네, 1장에서 배웠다시피 데이터베이스를 처음 만든 사람이 케이프 캇이라고 하는 IBM 엔지니어 이름이 케이프 캇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들어서 아웃도어 스포츠, 즉 어떤 그 우리 야외 스포츠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를 하나 생각을 한 것이고요. 그것은 뭐 소매 회사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15개 소매점을 가지고 있고요. 미국과 캐나다에. 그리고 인터넷 스토어 온라인이고요. 그 다음에 메일과 디파트먼트, 메일 오더 디파트먼트도
있는 거죠. 즉 어떤 그 택배 회사 뭐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는 모든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있다 라는 이제 어떤 가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15개 회사 스토어 1번, 스토어 2번, 스토어 15번 그리고 어떤 이제 요거는 이제 커스터머죠. 커스터머 고객이 될 것이고요. 이제 전자상거래로 이렇게 주문을 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또 부서 중에 하나가 메일 오더 커스터머가 또 있네요. 메일 오더 커스터머가 또 있네요. 커스터머가 두 군데서 이렇게 있을 수가 있고요. 그것을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DB에 저장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우리는 다시 우리가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ETL 아까 얘기했던 extraction 그리고 transformation 그리고 로딩을 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놓고 있는 상태가 이 전체 회사의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이 그림을 설명한 것인데요. 그래서 결국 어떠한 데이터 테이블들을 이끌어내었느냐 하면 세 개의 테이블들을 사용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리테일 오더, 그 다음에 오더 아이템, 그리고 SKU 데이터라고 하는 세 개의 테이블들을 이제 이끌어냈고요. 그것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중에서 리테일 오더는 뭐 소매 주문, 오더 아이템은 주문 품목, 그 다음에 SKU가 좀 문제가 되죠. SKU는 일반 회사에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고요. 줄임말은 이제 SKU의 이제 원래 말은 스톡 키핑 유니트의 약자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그냥 품목 정보가 되겠습니다. 품목 정보, 아이템 품목 정보. 즉 회사에서 생산하고 판매하는 어떤 품목에 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그거를 스톡 키핑 유닛 SK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를 정보를 갖고 있는 게 SKU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DB에 이런 것을 저장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 세 가지 테이블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여기에 있습니다. Extracted Retail Data Sales Data Format이라고 해서 세 개의 테이블, Retail Order, Order Item, SKU 데이터가 있고요. 각각의 테이블들이 가지는 칼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 넘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칼럼을 가진 게 첫 번째 테이블이 리테일 오더가 되고요. 각 칼럼의 데이터 타입, 여기 잘못됐네요.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 데이터 타입이 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으로는 오더 넘버는 인티저, 스토어 넘버도 인티저인데 스토어 집이 뭐죠? 우편번호가 되겠습니다. 우편번호는 우편번호 이렇게 표시하죠. 표시로는 캐릭터 9자리가 되겠고요. 오더 먼스도 월, 주문 월은 캐릭터로 12자리, 오더 이어는 인티저, 오더 토탈은 이제 전체 가격이 되니까 커런시 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더 아이템은 오더 넘버는 인티저 뭐 이런 식의 전체 정보가 있고요. SKU 데이터, SKU가 품목 번호가 되겠죠. 그죠? 인티저고요. SKU 디스크립션이 있고 그 다음에 디파트먼트가 있고 바이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만약 DBMS에 구현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데이터가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리테일 오다는 이러한 칼럼이 아까 6개가 있었고 하나 둘셋넷 다섯 6개죠. 그 다음에 데이터가 이렇게 3개가 있고요. 오더 아이템은 하나 둘셋넷 5개의 칼럼이 있고 또 데이터가 7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KU 데이터도 이렇게 존재하고 이 3가지의 테이블들이 있다 라는 것이고 그 각각에 대해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데이터도 이미 여기에 들어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각각의 정보들이 다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는 먼저 이 데이터가 준비가 되어야 되니까 이 데이터를 MS 액세스,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이용해서 가장 이제 쓰기 쉬운 거니까 이용해서 이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일단 보시고 이 데이터를 실제로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